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실무풀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76회차고요. 백도 산업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치실 때는 본인 회사 이름 한번 체크 꼭 해주시고요. 자, 실무수행 1번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거래자료 입력이고요. 재무회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3만 원 초과 거래에 대해서 경비 등의 송금 명세서를 작성하셔야 돼요. 자, 부동산 월세 계약서가 있네요. 자, 하단에는 보통예금 거래 내역이 있고요. 자료 설명 바로 볼게요. 자, 자료 1번은 임차 계약서고 임대인은 세금 계산서 발급 대상자가 아닌 간이과세자래요. 간이과세자. 별도의 증빙은 수취하지 않았다. 자, 2번 원재료 보관 창고에 대한 3월분 임차료 계좌이체 내역이다. 자, 165만 원 임차료로 지급했죠. 자, 수행과제 1번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고 2번 경비 등의 송금 명세서를 작성하래요. 단 영수증 수취 명세서는 생략할 것. 자, 그러면은 우리가 돈 금액 초과를 했을 때 영수증을 잘 받아 오셔야 되죠. 네, 이 그 부동산 임대하신 분이 간이과세자래요. 간이과세자. 자, 부동산 용역을 제공했고 간이과세자로부터 뭐 계약서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 증빙이 없을 때에도 가산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매기지 않고 대신에 송금 명세서는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수행을 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거래자료 입력부터 해볼게요. 일반 전표 입력 들어와 주시고 3월 25일 자, 차변에 임차료 원재료였죠. 그래서 500번대 165만원 대변에는 보통예금 거래처 하나은행 꼭 걸어주시고요. 165만원 우리 또 세무2급 자격증 취득하고 오신 분들은 보통예금에다가 거래처를 걸지 않았잖아요. 그죠? 네, 우리 TAT 2급에서는 보통예금의 잔액을 계속해서 묻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거래처 코드를 꼭 걸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적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는 송금 명세서 작성해 볼게요. 자, 거래일자. 자, 거래일자는 2025년 3월 25일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상호. 상호는 하단 부분에 보시면 돼요. 월세 계약서. 자, 보증금은 3천, 월세는 165만원.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보시면은 국민은행. 그죠? 자, 계약자 번호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주소 있고요. 성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승환, 사람 이름으로 들어가 있네요. 자, 그러면은 법인명은 비워두셔도 되고요. 우리가 넘어가지 못한다 그러면 지승환 이렇게 넣어주시고, 성명도 그대로 넣어줄게요. 자, 그런 다음에 사업자 등록번호 적어주시고, 거래 내역은 165만원. 거래 내역은 임차료. 자, 거래 금액이 165만원. 송금 일자는 2025년 3월 25일. 자, 은행명 입력하실 때 주의할 점. 거래처의 은행명을 적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국민은행이었고요. 계좌번호 넣어주시고. 자, 이렇게까지 쭉 넣어주시고요. 우리가 시험 칠 때는 입력을 잘했는지에 대해서는 채점하지 않죠. 채점하지 않고 뭐 거래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물었을 때 165만원 제출을 한다든지 아니면 은행명에 이런 코드가 몇 번인가 004번 이렇게 적어서 제출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는데 그래서 사실 생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거래 내역이라던가 이런 거는 그냥 넘어가셔도 무방하지만 그래도 저는 다 입력하시는 걸 일단은 추천을 드려요. 어떤 걸 물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거래 내역 같은 경우에는 뭐 간략하게라도 임차료다, 월세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상단에 저장하기 눌러주시고 자, 2번은 퇴직금 지급이고요. 퇴직금 정산 내역입니다. 자, 백도 산업에 직원이 퇴사를 했나봐요. 그죠? 지급일 있고요. 자, 그리고 2,400만 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했고요. 하단 부분에 보시면은 지금 연금계좌 입금 내역 쭉 있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그 다음에 세금 합계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죠. 자료 설명을 바로 볼게요. 자, 지금 백도산업은 좋은생명,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B형 가입을 했고 퇴직급여 추계액의 100%를 불입하고 있습니다. 백이진 사원이 퇴사했고요. 퇴직금 2,400만 원 전액을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연을 했고, 자, 발생되는 퇴직소득 원천 징수세액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 원천 징수하는 부분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퇴직금 지급할 때 크게 두 가지가 있죠. 그죠? 자, 퇴직연금과 가입한 내용들, 자, 두 가지가 있는데, 자, 하나는 퇴직급여형이죠. 퇴직급여형 DC형이고요. 그 다음에 확정기여형. 자,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이 있죠. 자, 다시 정리할게요. 자, 확정급여형, DC형, 그 다음에 확정기여형, DB형. 자, 확정급여형은 적어주실 때 퇴직연금 운용자산 쪽으로, 그죠? 퇴직연금 운용자산. 여기 통장에다가 퇴직금을 적립을 하는 거예요. 적립을 했다가 나중에 직원들이 퇴사할 때 퇴직연금 운용자산에서 돈을 빼서 지급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퇴직연금 운용자산에 납입했을 때 회계 처리고요. 자, 납입할 때 회계 처리는 보통 예금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12월 31일 날, 12월 31일, 자, 퇴직급여, 그 다음 대변에는 퇴직급여 충당부채라는 회계 처리를 또 해요. 12월 31일 날. 자, 그 다음에 직원이 이제 퇴사했다. 자, 퇴사했다라고 했을 때 퇴직급여 충당부채 있죠. 자, 퇴직급여 충당부채 감소시켜주고, 그 다음에 돈은 퇴직연금 운용자산에서 돈을 이체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은 확정급여형이기 때문에 차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대변의 퇴직연금 운용자산 이렇게 분개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참고로 확정기여형이다. 확정기여형은 퇴직연금에 납입할 때요. 퇴직급여 비용 처리하고 대변에 뭐 보통예금 이렇게 적어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퇴직연금에 돈 납입하고 그냥 끝. 다른 분개는 하실 필요 없죠. 그죠? 자, 그래서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에 따라서 회계 처리가 달라집니다. 자, 2번 백이진 사원이 퇴사했고요. 퇴직금 전액을 우리가 퇴직연금으로 이연했다라고 되어 있고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계상되어 있다. 자, 수행과제는 퇴직일자의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자, 그럼 일반 전표 입력 들어갈게요. 자, 우리 퇴사는 3월 31일 날 했죠. 자, 차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자, 금액은 2,400. 자, 대변에는 퇴직연금 운용자산. 여기에서 돈을 뺐고, 그 다음에 거래처, 좋은생명 걸어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3번 정부 보조금이에요. 자, 정부 보조금. 자, 하나 좀 수정할게요, 여러분. 자, 찾으신 금액이 아니라 맡기신 금액 쪽으로 1억 원이 들어가야 돼요. 자, 1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입금된 정부 보조금 내역입니다. 입금되었고요. 자, 2번 40%는 상환 의무가 있다. 자, 나머지 60%는 상환 의무가 없다. 그죠? 자, 그럼 상환 의무가 있을 때에는 상환 예정일이 또 35년이니까 장기 차입금으로 잡아주시고 상환 의무가 없을 때 정부 보조금으로 잡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4월 7일. 자, 차변에. 자, 돈 들어왔죠. 보통 예금 국민은행으로 들어왔고요. 1억 원. 자, 그 다음에 대변 쪽에 장기 차입금. 거래처 걸어 주셔야겠죠. 나중에 돈 갚아야 되니까 거래처. 자,
자, 40%였죠. 4천만 원.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상한 의무가 없다. 정부 보조금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때 정부 보조금이 두 개예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보통 예금에 정부 보조금이 들어왔죠. 그래서 보통 예금이랑 세트로 잡아주셔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 1번, 즉 104번의 정부 보조금을 체크하셔야 돼요. 자, 정부 보조금, 그 다음에 6천. 자, 그래서 코드는 플러스 1번으로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실무수행 2번. 자, 실무수행 2번은 부가세 관련입니다. 자, 1번은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이고요. 거래 명세서가 있고 수물무역으로 우리가 공급을 했네요. 자, 그런데 세액이 없죠. 그럼 영세율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자, 1번 내국신용장. 자, 내국신용장 영세율 적용 가능하죠. 제품을 공급하고 발급한 거래 명세서고요. 2번 전액 외상으로 했대요. 수행까지는 전표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발급하고 전송까지 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부가세와 관련 있는 거래일 경우에는 매입 매출 전표 입력으로 들어가 주셔야 되고요. 4월 30일 유형은 12번 영세죠. 자, 품목 넣어주시고 수량 단가, 거래처는 수물무역이었죠. 수물무역. 자, 그 다음 전자에는 체크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직접 넣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비워두시고 외상 눌러주시면 하단의 분계까지 완료가 되었죠.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로 들어갈게요. 4월 30일. 자, 네모박스 체크, 전자 발행 체크, 확인. 자, 그 다음에 발행 버튼. 자, 그 다음에 또 네모박스 클릭해 주시고 아카데미 클릭합니다. 이제 전송할 거예요. 로그인 클릭. 자, 미전송 체크, 매출 조회. 자, 떴죠. 발행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조회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전송 성공이라고 뜨죠. 전송 성공이다 라고 뜨면 아, 발행 잘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참고로 들어오셔서 조회 버튼 눌러주시면 전자 발행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자, 2번은 수정 세금 계산서 발급하실 거예요. 자, 일단 4월 9일 날 우리가 지금 현재 발급을 했어요. 자, 2번 5월 2일 불량이 발견되어 공급가액의 3%를 애누리 해주기로 했다. 자, 지금 공급가액이 1,000만 원이죠. 곱하기 3% 하시면 30만 원을 깎아주겠다. 부가세는 3만 원. 자, 그럼 우리는 깎아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를 한 장 발행을 하셔야 돼요. 자, 수행과제 수정 사유 선택하시고 수정 세금 계산서 발급하고 전송까지 해주시고요. 그 다음 매출 애누리에 대해서만 회계 처리해 주시고 음수로 처리하래요. 자, 이렇게 음수로 처리해라. 그 다음에 발급 전송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4월 9일 한번 들어가 주셔야 되죠. 자, 이렇게 1,000만 원에 100만 원 발행이 되어 있고요. 네모박스 클릭해 주시고 상단에 수정 세금 계산서 들어갈게요. 수정 사유. 자, 우리 공급가액 변동이죠. 자, 공급가액 변동 클릭. 자, 그 다음에 확인. 자, 날짜. 우리 공급가액이 변동이 되었을 때 수정 세금 계산서 날짜는 공급가액이 변동된 날이에요. 자, 변동된 날은 5월 2일이죠. 그래서 5월 2일로 바꿔주셔야 돼요. 5월 2일. 자, 품명 그대로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애누리다 이렇게 쓰셔도 무방합니다. 자, 30만 원에 3만 원, 3% 이렇게 깎아줬죠. 차감시켜주고 확인. 자, 그 다음에 날짜를 우리가 5월 2일로 입력을 했어요. 그래서 5월 2일 들어가시면 이렇게 음수 처리가 되었고 하단의 분계도 이렇게 마이너스 처리가 됐죠. 제품 매출에서 30만 원 깎아줬기 때문에 마이너스 음수 처리 들어갔고 자, 그 다음 세금 계산서 발행 쪽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5월 2일로 날짜 바꿔주시고 네모박스 체크 전자발행, 발행. 자, 또 체크해 주시고 아카데미 클릭, 로그인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미전송 클릭, 매출 조회. 자, 그러면 우리가 마이너스 30 한 건 떴죠. 그래서 발행. 그
그 다음에 조회해 보시면 전송 성공이라고 떴을 겁니다. 매일 매출 전표 입력도 조회해 주시면 전자 발행이 들어왔죠. 자, 그래서 수정 세금 계산서 발급을 하실 때 날짜 잘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날짜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수정 세금 계산서 클릭을 하셨을 때 지금은 이미 발급했기 때문에 없는 상태인데 만약에 수정 세금 계산서 이렇게 클릭을 하셨을 때 하단에 참고사항을 눌러주시면 언제 날짜로 작성을 해야 되는지 프로그램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 시험 푸실 때에도 참고 한번 해보시고 혹시나 나중에 이론 문제 푸실 때에도 수정 날짜를 언제로 해야 되냐 물었을 때 여기 들어오셔서 체크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은 부속 서류 작성이고요. 수출 실적 명세서입니다. 수출 신고 필증이 있고요. 이렇게 필증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직수출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수출 신고 필증에서 저희가 보셔야 되는 거. 자, 시험이니까 우리가 다 볼 수 없죠. 그래서 필요한 것만 빠르게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일단 신고 번호, 서류에다가 입력하셔야 되니까. 그 다음에 금액, 얼마인지 지금 달러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환율 내역이 있고요. 수출 계약일, 신고일, 선적일 이렇게 다 있지만 저희한테 필요한 거는 선적일이죠. 선적일을 공급 시기로 보고 있죠. 자, 자료 설명 볼게요. 자, 지금 저희가 선적 진도 조건으로 직수출했다. 그러니까 선적일을 기준으로 공급 시기 봐주셔야겠죠. 2번, 선적일에 전액 외화로 받아서 보통 예금으로 입금했대요. 자, 수행과제 1번 거래자료 입력해 주시고 2번 수출 실적 명세서 작성해 주시고요. 신고서까지, 부가세 신고서까지 반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1번 거래자료 입력부터 해볼게요. 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들어와 주시고요. 날짜는 8월 24일. 자, 16번 수출, 제품 매출이라고 적을게요. 자, 그 다음에 공급가액에는 선적일의 환율로 잡아주셔야 되고, 자, 1만 달러였죠. 그러면 1,325만 원. 그죠? 10,000달러. 부가세는 없고요. 그 다음에 거래처를 걸어줍니다. 자, 외사항으로 했나요? 보통 예금으로 이체했죠. 그럼 분계는 3번. 차변에 보통 예금 잡아주시고요. 1,325만원. 자, 그 다음에 분계, 혼합 다시 한번 클릭을 하시고요. 거래처를 꼭 바꿔주셔야 돼요. 그죠? 우리 보통 예금은 외환은행이었네요. 자, 이렇게 꼭 바꿔주셔야 돼요. 다시 혼합 클릭해서 거래처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출 실적 명세서. 저는 검색해서 불러올게요. 돋보기 모양의 검색. 자, 기간은 2기 예정입니다. 7월부터 9월까지. 자, 수출 신고 번호 필요하죠. 자, 수출 신고 필증을 보시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선적 일자는 2025년 8월 24일이었고요. 통화 코드는 F2. 자, 미국 달러 넣어주시고 환율은 1,325원. 외화는 1만 달러. 자, 그러면 1,325만 원 이렇게 떴죠. 자,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서 반영까지 해주셔야 돼요. 7월부터 9월까지. 자, 그러면 영세 기타 쪽으로 들어왔죠. 그죠? 기타. 직수출은 기타. 그 다음에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와 관련되어 있으면 5번. 자, 이렇게 해주시고 저장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4번은 대손세액 관련입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있고요. 3월 30일. 자, 3천만 원에 30. 그리고 하단에 보통예금으로 돈이 들어왔네요. 그죠? 돈이 들어왔어요. 자료 설명 볼게요. 자, 제품 매출 후 발급한 전자세금 계산서고요. 전기에 대손 처리했고요. 대손세액 공제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대손 기준율은 10월 24일. 근데 2번 전기에 대손 처리한 금액이 입금이 되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떼었다 해서 공제를 받았는데 그 다음에 다시 돈이 들어왔대요. 자, 그런 상황이고요.
수행과제를 보시면 1번 대손세액공제 작성하시고 기타 입력, 대손금 회수, 돈이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회수로 2번 제2기 부가세 확정신고서에 반영해 주시고 3번 전자신고 세액공제 만원 공제까지 넣어주시고 4번은 회수일에 회계 처리까지 하래요. 자, 그러면 상황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지금 2024년, 우리 24년 3월 30일에 대손이 발생되었죠. 이때는 그냥 팔았죠. 그죠? 자, 분계를 한번 해볼게요. 제품 매출 300, 부가세 예수금 30, 매출 세액으로 납부했겠죠?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으로 330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자, 여기 보시면 대손 기준율이 10월 24일이죠. 24년 10월 24일에 외상 매출금 대손 당했대요. 자, 그러면 외상 매출금은 자산 감소 330 하고, 자, 대손 당했을 때 대손 충당금 300까지 써주시고, 30은 어떻게 해요? 국가에서 부가세 네가 납부했던 거 돈 떼인 거 있으면 다시 돌려주겠다.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을 차감시켜 주셔야 돼요. 매출세액 차감. 돈 떼었으니까 미리 납부한 세금을 다시 돌려받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가세 예수금을 돌려받았는데, 공제를 받았는데, 25년 돈을 다시 받았대요. 그죠? 330을 회수했대요. 거래처로부터. 자, 그러면 보통 예금에 돈 다시 330 들어올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부가세 예수금 어떻게 해야 돼요? 공제받은 거 돈 받았으니까 국가에다가 30만 원 다시 납부하셔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 결국엔 대손이 아니죠. 돈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300 취소 처리하는 분계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공급했을 때, 그죠? 그 다음에 대손 당했을 때, 그 다음에 회수했을 때 순차적으로 분계를 했고요. 지금 현재는 회수했을 때요. 회수. 그래서 부가세를 거래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이 받아두었던 부가세 예수금을 다시 국가에다가 납부할 수 있도록 반영을 시켜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작성하셔야 되죠.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불러와 주시고 2기 확정이죠. 10월부터 12월까지. 자, 당초 공급일 맨 처음에 2024년 3월 30일 공급을 했고, 자, 사유는 기타 입력해서 대손금 회수. 기타 입력, 대손금 회수. 대손 기준일 2024년 10월 24일에 돈 떼었고, 대손 확정일, 여기에서 확정은 회수한 날짜 적어주시면 돼요. 돈 들어온 날짜 2025년 10월 24일. 자, 돈 회수한 날짜 적어주시는 겁니다. 대손 금액은 330. 자, 그런데 이때 회수했으면 음수로 적어주셔야겠죠. 그죠? 자, 저희 신고서가 공제 신고서예요. 빼주겠다. 그죠? 그래서 공제 받을 게 있으면 플러스로 입력. 근데 우리가 반대로 공제 받으면 안 되고 다시 납부해야 된다 그러면 마이너스로 입력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대손이 발생했을 때는 플러스로, 돈이 들어왔을 때는 마이너스 음수로 등록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처는 지웅전자. 자, 이렇게까지 넣어주시고요. 그러면은 30만원 공제 받으면 안 되고 오히려 납부해야 되죠. 자, 그 다음 부가세 신고서 들어갈게요. 10월부터 12월 31일까지. 자, 그럼 대손세액 가감 쪽에 플러스로 땡겨왔죠. 매출 세액이 2,700 있고, 그 다음에 대손금을 회수한 거 30만원까지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2,730만원이 매출 세액으로 잡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잊지 말고 18번 그 밖의 경감 공제세액 더블 클릭해 주시고 전자신고 만원 공제 받아야 되죠. 만원까지 입력해 주시고 저장 버튼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또 마지막 일반 전표 입력이 들어가서요. 분계까지 해주셔야겠죠. 2025년 10월 24일이고요. 차변에 보통 예금 돈 들어왔죠. 신한은행
330 돈 들어왔고, 자, 그 다음에 대변에 우리 부가세 10% 다시 납부하셔야 되죠. 그래서 부채 증가로 30. 자, 그 다음에 또 대변에 대손 충당금 취소 처리해 주셔야 되고요. 우리가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기 때문에 109번으로 하셔야 돼요. 우리 108번이 외상 매출금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손이니까 109번으로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자, 선택해 주시고 300.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분기까지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가세 정답 찾아볼게요. 자, 11번 환경 설정 조회입니다. 자, 그럼 환경 설정을 일단은 열어두고요. 하나하나씩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환경 설정은 기초정보 관리에 있고요. 문제를 풀어주실 때는 또 빨리빨리 찾아주셔야 되기 때문에 돋보기에서 환경 설정 이렇게 검색하는 방향으로 열어주시면 됩니다. 혹은 F10번 눌러주셔도 되고요. 자, 1번 계정 과목 코드 체계는 세목 미사용 세 자리다. 자, 지금 계정 과목 코드 체계 세목 사용 있죠? 세 자리. 자, 그럼 1번은 맞고요. 자, 2번 소수점 관리는 수량 1번 버림. 자, 수량 버림, 단가 버림, 금액 반올림. 맞죠? 자, 카드 입력 방식은 1. 공급 대가, 부가세 포함이다. 자, 카드 입력 방식 어디 있는지 볼게요. 자, 회계 쪽으로 클릭을 하시면 카드 입력 방식 1번 공급 대가, 부가세 포함이네요. 그럼 4번이 틀렸겠네요.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할 때 카드 거래인 경우 엔터키를 통해 카드 거래처를 자동 복사해서 입력할 수 있다. 자, 우리 매입 매출 전표 엔터 치면은 위에 있는 거래처 같이 복사되는 그런 기능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기능이 설정되어 있냐라는 거고요. 자, 우리 한번 내 컴퓨터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자, 환경 설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주 들어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씩 클릭을 하시면서 찾아주시면 돼요. 자, 어디 있는지 저도 한번 찾아봐야 돼요. 자, 지금 엔터키 자동 복사 기능 3번이 있죠. 거래처 복사 사용 안함 적혀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매입 매출 전표 엔터키 자동 복사 기능 사용 안함. 자, 그러면 정답은 4번이네요. 자동 복사 기능 없습니다. 자, 12번 매입 매출 전표 입력 조회해 주시고 5월 2일자에 수정 입력 사유 코드 번호를 입력하시오. 자, 요거는 저희가 입력했던 부분이었죠. 그죠? 5월 2일 애누리 때문에 수정했던 부분 체크해 주시고 수정 세금 계산서 클릭. 자, 수정 사유는 상단에 있습니다. 2번 공급가액 변동이죠. 그래서 코드는 2번. 자,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조회해 주시고요. 4월 한 달간 발행된 공급가액. 자, 그러면 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자, 4월 한 달이죠. 쭉 엔터 쳐주시고요. 자, 지금 공급가액을 물었기 때문에 1242만 5천 원. 14번 세금 계산서 합계표 조회해 주시고 일기 확정 4월부터 6월까지 발급 매수는 총 몇 매인가. 자, 세금 계산서 합계표 일기 확정 4월부터 6월까지. 자, 매출 세금 계산서, 매출 전자 세금 계산서에 발급 매수 34장이네요. 그죠? 15번 수출 실적 명세서 조회해 주시고 10번 수출한 세와의 원화 금액. 이것도 우리가 다 입력했던 부분이다. 그죠? 수출 실적 1340이었나요? 자, 2기 예정 7월부터 9월까지 1325만원. 그죠? 1325만원. 16번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자, 열어서 하나씩 볼게요. 2기 확정이죠. 10월부터 12월까지. 자, 1번 당초 공급일은 2024년 3월 30일이다. 1번 맞죠? 2번 대손 기준일은 2024년 10월 24일이다. 맞고요. 대손 금액으로 입력할 금액은 330이다. 자,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마이너스가 빠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마이너스 330입니다. 4번 확정 신고 시에만 적용 가능하다. 맞죠? 대손세액 공제는요, 확정 때만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정 때는 적용 불가능합니다. 자, 17번. 2기 예정 신고 기간 과세 표준은 얼마인가? 자,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서 불러와 주시고요. 2기 확정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기 예정이었네요. 7월부터 9월까지. 자, 과세 표준을 물었습니다. 과세 표준은요, 여기 과세 표준 및 매출 세액 적혀 있죠. 그래서 합계 9번 금액 보시면 돼요. 그럼 정답은 4번이네요. 그죠? 4번. 혹은 상단에 과표 보이시죠? 과표를 클릭을 하시면 과세 표준 명세라고 해서 금액이 또 들어와 있어요. 그죠? 자, 그래,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자, 그 다음 18번. 2기 예정. 자, 작성되는 첨부 서류가 아닌 것. 자, 2기 예정 그대로 놔두시고 1번 계산서 합계표. 자, 면세 부분이죠. 면세는 과표를 클릭을 하시면 세금 계산서 발급 혹은 계산서 수치, 면세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요. 자, 계산서가 있다. 그래서 합계표도 같이 제출해 주셔야 되겠고 2번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16번인데 금액이 없어요. 그죠? 그러면 같이 제출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3번 수출 실적 명세서. 자, 영세 기타 쪽에 들어가 있죠. 그럼 직수출이니까 또 필요할 거고요. 4번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 자, 얘는 고정자산 매입 쪽에 보시면 되죠. 금액 있고. 그래서 같이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2기 확정 10월부터 12월까지고요. 그 밖의 경감 20번의 합계액. 자, 그러면 10월부터 12월 31일까지. 자, 하단에 20번. 그 밖의 경감 공제세액 합계액 만원이죠. 이 부분도 저희가 등록했죠. 자, 20번 부가세 신고서 조회해 주시고 차가감 납부할 세액. 자, 차가감 납부할 세액은 27번이에요. 자, 그래서 24 033 200. 자, 실무수행 3번 결산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수동 결산이고요. 차입금 내역이 있습니다. 자, 2025년 기말 현재 은행별 장기 차입금 내역이고요. 결산 정리 분계를 일반 존폐 입력하라고 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우리 은행이고요. 1억 2천만 원입니다. 만기일을 보시면은 2027년 6월 30일이고 만기일의 원금을 일시 상환하겠다라고 적혀 있죠. 자, 우리가 지금 현재 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봤을 때, 자, 만기가 27년도죠. 그럼 만기일까지 1년 이상 남았기 때문에, 자, 우리 은행은 장기 차입금 그대로 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저희가 따로 정리할 부분은 없고요. 자, 두 번째로는 농협은행입니다. 자, 2026년 6월 30일부터 3년 동안 원금을 균등 분할 상환하겠대요. 자, 그럼 25년 12월 31일이고요. 26년 6월 30일에 자, 3년 동안 분할 상환할 거기 때문에 2천만 원씩 상환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12월 31일 기준으로 봤을 때 6개월밖에 안 돼요. 그죠? 그래서 만기가 1년 이내로 남았기 때문에 유동성 장기 부채로 대체 처리하는 분계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일반 존폐 입력 들어와 주시고요. 12월 31일. 자, 장기 차입금, 비유동 부채는 감소 처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래처 걸어 주셔야 돼요. 2천만 원. 자, 그 다음에 대변에는 유동성 장기 부채 적어 주시고 거래처, 농협은행. 그 다음에 2천. 자, 이렇게까지 처리를 해주셨을 때 장기 차입금은 비유동 부채를 감소시키는 거고요. 감소. 그 다음에 유동성 장기 부채는 유동 부채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자, 이제 만기일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유동 부채로 다시 증가 처리하는 유동 대체 분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번은 자동 결산이고요. 단기 대여금 잔액에 대해서 1% 보충법을 설정한다. 자, 단기 대여금을 설정을 하시려면 우리 일단은 첫 번째 단기 대여금 기말 잔액 구해 주셔야 되고요. 여기에다가 대손율을 곱해 주셔야 되죠. 대손율은 1%래요. 1%. 자, 그 다음에 설정 전에 기말 설정 전에 남아있는 대손 충당금을 빼주셔야 돼요. 그럼 저희가 두 가지를 찾아주셔야 되죠. 단기 대여금 잔액, 대손 충당금 얼마나 남아있는지. 둘 다 자산 계정이기 때문에 재무상태표에 들어가시면 있어요. 재무상태표 들어갈게요. 자, 12월로 조회. 자, 차액은 결산 마무리할 때까지 계속 뜰 겁니다. 자, 단기 대여금 6,450 있고요. 대손 충당금은 50만 원 남아있네요. 자, 그러면 계산을 하실 때 6,450만 원 곱하기 1% 대손, 즉 돈 떼일 것 같다라고 예측을 했고, 자, 이미 설정되어 있는 금액은 50만 원입니다. 자, 이렇게 빼서 나온 금액만큼 설정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곱하기 1% 해주시면 64만 5천 원 나오고요. 50만 원 빼주시면 14만 5천 원 나오죠. 14만 5천 원만큼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가 직접 분계를 하겠다. 그러면 일반 전표에다가 단기 대여금이니까 우리가 기타에를 하나 붙여주셔야 돼요. 기타에 대손 상각비로 14만 5천 원 하고요. 대변에는 대손 충당금 14만 5천 원. 이렇게 직접 분계를 하셔도 정답이고요. 아니면 나는 결산 분계에다가 입력을 하겠다. 자, 결산 자료 입력, 엔터.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가 주시면 기타의 대손 상각비에 단기 대여금이 있죠. 여기에다가 14만 5천 원 이렇게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입력하시면 프로그램이 알아서 분계를 다 해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재고자산 볼게요. 자, 장부 내역, 그 다음에 기말 현재 시가 나와 있네요. 자, 기말 현재 제품의 단위당 공정가치는 단위당 장부 금액보다 300원 상승했대요. 300원. 그죠? 300원 상승했다. 당사는 저가법으로 재고자산을 평가하고 있다. 자, 우리 재고자산 평가할 때 저가법으로 하시죠. 저가법은 취득 가액 있고요. 시가가 있을 때 시가가 하락했을 때를 저가법이라고 하는데 지금 반대로 시가가 증가했죠. 이런 경우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가로 평가할 필요 없고 그냥 재고 금액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원재료와 제공품은 변화가 없죠. 그죠? 그래서 다 장부 내역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재료, 기말 원재료 찾아주시고 300. 자,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조금 더 내려오면 있죠. 200. 그 다음에 기말 제품 재고액은 75만 원 잡아주고 전표 추가. 추가하시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3번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들어가 주시고요. 자, 불러오시겠습니까? 아니요를 해주셔야 돼요. 아니요를 해주셔야 저희가 분기한 내용들이 다 반영이 됩니다. 자, 처분 예정일 잡아주시고 전표 추가. 자, 그럼 입력은 다 했고요. 답안 찾아볼게요. 자, 21번 경비 등의 송금 명세서에 반영되는 은행 코드 세 자리를 입력하시오. 자, 코드 넣어주셔야 되죠. 004번. 자, 그 다음 22번 1월계표. 자, 3월 한 달간 저는 월계표로 할게요. 월만 이렇게 넣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조경비. 자, 제조경비 전체 780. 23번 4월부터 6월에 발생한 정부 보조금의 코드 번호. 자, 4월부터 6월까지 정부 보조금 있고요. 코드 번호 넣어주셔야 되죠. 더블 클릭해 주시고 상단에 보시면 계정 코드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저희가 등록했던 내용이었죠. 자, 그 다음에 8월 한 달간 제품 매출은 얼마인가? 자, 8월로 바꿔주시고 제품 매출 자, 합계 넣어주시면 되죠. 265, 385, 000.
자, 25번 5월 말에 자, 외상매 출금 잔액 거래처 원장 불러와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5월 말 외상매 출금, 그 다음에 0112 잔액을 물었죠? 242만 5천 원. 26번 6월 말에 장기 차입금 잔액. 자, 6월 말 장기 차입금. 자, 거래처는 하나하나씩 불러와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불러오셔도 됩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불러올게요. 자, 맨 끝에 있는 거래처까지 전체로 불러오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볼게요. 자, 1번 4천 동일하죠? 2번 우리은행 1억 2천, 3번 6천만 원 동일하죠? 4번은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27번 거래처 원장 그대로 조회해 주시고 6월 말에 외상매 출금 잔액, 자, 외상매 출금으로 바꾸고요. 거래처 00107 잔액을 물었죠? 자, 13711-500. 그 다음에 28번 거래처 원장 그대로 또 놔두시고 10월 말 보통예금 잔액으로 옳지 않는 것. 자, 보통예금 바꿔주시고요. 자, 보통예금도 마찬가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불러와서 체크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하나은행 잔액 동일하고요. 국민은행 동일하고요. 신한은행 동일하죠. 자, 외환은행은 지금 100만 원 차이 나네요. 그죠? 그래서 틀린 건 4번이고요. 자, 이번엔 합계 잔액 시선표 조회해 주시고요. 6월 말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 자, 그러면 합계 잔액 시선표 불러올게요. 6월 말에 자, 컨트롤 F 해주시면 찾기가 뜰 거고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바로 찾아주죠. 잔액 2,800입니다. 자, 000, 03개예요. 000. 자, 그 다음에 합계 잔액 시선표에 10월 말에 대손 충당금 잔액. 자, 10월 말로 바꿔주시고요. 외상매 출금에 대손 충당금 500만 원 있죠. 자, 잔액은 또 500. 자, 31번 손익계산서고요. 12월 말 영업의 비용. 자, 이번에는 손익계산서. 자, 12월 말에 영업의 비용. 자, 영업의 비용 합계를 봐주시면 돼요. 단기, 전기 있고 단기 거 봐주시면 되겠죠. 1020700. 자, 32번입니다. 12월 말 유동성 장기부채는 얼마인가? 재무상태표 들어가 주시고요. 12월 말로 조회. 자, 그 다음에 유동성 장기부채. 자, 유동성 장기부채는 2천만 원 있죠. 자,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 33번 재무상태표에서 12월 말 제품 금액. 자, 제품은 재고자산 쪽에 75만 원이네요. 34번 퇴직연금 운용자산. 자, 퇴직연금 운용자산 또 찾아볼게요. 금액은 2,600. 자, 2,600. 자, 그 다음 35번 미처분 이익잉여금. 자, 쭉 내려서 하단 부분이 있죠. 자, 그러면 477044312. 자, 그럼 정답은 1번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재무회계랑 부가세 관리까지 한번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근로소득관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